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의 내가 책을 읽는 이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의 저자죠.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과제 분리라는 개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해 볼 만한 탁월한 통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그 책이 한국에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고 그래서 한국 방문을 많이 하게 됐나 봐요. 한국에서 강연도 하게 되고 그런 인연으로 또 최근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책 속에 한국어 공부에 관한 내용도 좀 나오고 특히 그 김현수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이 책 열심히 읽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자체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들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하면 일단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보다 나은 삶을 도와준다거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관점 다 필요 없어도 책 읽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도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가 즐거움, 행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저자가 심근경색에 걸려서 병상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참에 그냥 책이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치료의 기준도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다른 건 불편해도 상관이 없는데 책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만 꼭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우리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책을 좋아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죠. 이 저자의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은퇴 이후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책 읽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면 노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는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니까 그러한 외로움을 타인에게 투사시켜서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운 것들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거나 하지만 혼자 시간을 잘 보내고 오히려 그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겠죠. 인간관계를.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바빠서 안 읽을 수도 있고 책을 싫어해서 안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책을 꼭 읽어야 될 이유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삶의 좀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편성이라는 게 주변의 친구나 가족 굉장히 그 소수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보편성을 얻기는 어렵죠. 인생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평균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특히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보편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게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의 많은 부분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가 겪는 이런 것들이 나만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보편적으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보편적으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럼으로써 뭔가 인고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의미 찾기죠. 우리 최근에 의미에 관한 책도 살펴봤는데 꼭 그런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서를 하다 보면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문득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문득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삶의 의미 찾기라는 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홀로 사색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바탕에서 자신의 사색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책을 그래도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독서와 외국어 공부. 이 작가는 외국어 공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독서하는데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거를 원서로 읽는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인 독서에 더 방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읽다 보니 이것도 나름 독서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원서로 읽는다는 거는 그 책 본연의 어떤 맛을 느끼면서 읽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작가는 학창 시절에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원서 읽기를 도전을 했고, 전공이 그리스 철학이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굉장히 희소한 언어인데 그리스어를 공부하면서 원전을 읽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원전을 읽었던 그런 사례들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의 그 청춘의 문장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10년,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별 감흥이 없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지 하고 제가 목차만 다시 살펴봤거든요. 이런 목차들이 있습니다. 갠강 4월에 복어는 아니 살쪘어라. 어려울 만도 하죠, 그죠? 내리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 추운 국경에는 떨어지는 매화를 볼 인연 없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이런 내용 찾아보면서 또 재미도 있었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원서 독서에 한번 탐닉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출판계에 번역돼서 소개되는 책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원서 독서를 통해서 좋은 책들을 또 소개하는 뭐 그런 일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게 됐습니다. 책 선정, 책을 선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주로 많은 이들이 베스트셀러라든가 타인의 추천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추천, 베스트셀러를 선호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우리가 늘 추천에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인 독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라는 게 타인과 공유되는 독서가 될 수 있잖아요. 남들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유튜브가 추천하는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러한 쏠림 현상들. 그래서 물론 추천, 베스트셀러 참고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작가의 말처럼 누군가의 추천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 묘한 두려움이 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서 또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독서법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웃풋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그 자체로는 독서의 효과가 낮거나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작가들은 이렇게 책을 막 쓰지? 이게 무슨 책 낼 만한 내용도 아닌데 자기의 개인사적인 이런 것들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있고,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 외국어 공부, 원서 읽으면서 책을 소개하는 이런 일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유튜브라는 제가 영상 아웃풋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의 효과는 반드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록이 남잖아요. 제가 찍은 유튜브 제가 볼 때도 많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 다시 보면 또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긴 블로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웃풋하는 거 가장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극이 되죠. 두 번째는 독서의 어떤 재미를 느끼려면 온전히 독서만 하는, 그런 하루 종일 독서만 하는 시간을 한 최소 3개월에서 3년 정도 이런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간을 정한 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책을 읽으면서 온전히 독서한 시간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이야기한 사람이 3개월, 길게 이야기한 사람이 3년입니다. 3년을 한 분은 출판사 지금 사장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출판사. 뭐 이런 출판업에 근무하려면 3년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우리 어제 인포프레너 살펴봤는데 그분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때 대하소설들을 다 쌓아놓고 읽었다는 거야. 박경리 작가의 토지부터 시작해서 뭐 조종래 작가의 대하소설은 진짜 너무 재밌고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백산맥, 뭐 한강 이런 책들, 또 황석영 작가의 뭐 장길산, 뭐 이런 대하소설들을 겨울에 독파하면서 겨울이 끝나고 나서는 달라진 스스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신경숙 작가도 대학 시험 끝나고 뭐 집에 있는 뭐 세계문학 전집인가를 그냥 종일 해 뜨고 해 지는 것만 보면서 종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겨울이 지난 거죠. 봄이 온 거예요. 온전히 3개월 정도를 보내고 나서 달라진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물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온전히 책만 읽기에는 쉽지 않죠. 저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은퇴 후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좀 남는다면 뭐 3년, 1년 이런 거는 너무 긴 시간이지만 3개월 정도는 종일 책만 읽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책을 보는 능력도 커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획득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책을 읽는 이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